이번 시간에는 취업 성공, 기업의 인적 자원으로 성장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취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이 갖춰야 될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관점도 되고, 또 취업을 성공한 이후에는 기업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이 되는 겁니다. 뭐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도 준비해야 될 내용, 취업하고 난 이후에 기업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분류가 돼야 되지, 소외된다, 외면된다, 이선을 만한 사람이다, 그건 상당히 불행한 어떤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어떤 관점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결국 이제 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기업 성장 발전을 지향해 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 또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 그런 목표의식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잠재력과 목표의식이 강하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역량이 좀 미흡하다. 그럼 기업에 교육훈련 제도가 있으니까 교육훈련을 통해서 역량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근데 능력도 뛰어나고 잠재력도 있는데 업무 어떤 추진력이 좀 미흡하다. 그러면 업무 동기와 조직 몰입도라는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또 그런 어떤 관점을 활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어쨌든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최적화된 인력을 채용한다. 그런데 현재 시점이냐, 능력을 개발해서 진행하는 과정의 어떤 시점이냐, 이 부분 어떤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모든 역량이 충족되어 있다. 그럼 최적이죠. 현재 시점이 충족되어 있으면 미래 시점도 충족해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현재 시점은 미흡하다. 그럼 이제 미래 시점에 필요한 역량들을 교육훈련을 통해서 또 이제 경력 개발을 통해서 충족시켜서 활용하게 된다. 근데 활용하면 되는데 만일 그런 어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떠냐? 그러면 이제 서로 부적응 현상이 일어나서 기업에서는 인적 자원으로 육성하려고 그러고 개인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육성 효과가 없는 거고 성장 효과가 없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서로 이제 조직에서 이탈하게 되는 부정형 현상이 일어난다. 어쨌든 기업에서 역량 중심으로 미래 사업을 이끌어갈 중요한 인적 자원을 모집하고자 한다. 그래서 숨은 보물 찾기와 같은 누가 우리 기업에서 수행할 어떤 경험적인 요소, 지식, 어떤 태도, 인적성을 최적인 상태로 갖추고 있느냐 하는 내용. 그래서 간혹 이제 뭐 우리나라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특정 어떤 뭐 레벨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에서 이제 기업에 어떤 홍보, 소위 말해서 이제 모집 활동을 하죠. 어떤 레벨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어떤 레벨에 있는 그런 유형의 학생들은 뭐 외국에는 상당히 그런 현상이 많다 그럽니다. 나머지 조건들은 다 충족되어 있다 이거죠. 열심히 한다는 조건도 다 충족. 현재 어떤 우리 기업과 관련됐던 업무 역량이 좀 미흡하더라도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입사만 하면 바로 우리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역량 관리가 될 거다는 기대감, 또 교육훈련을 통해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교육 어떤 프로그램, 그런 부분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역량을 갖춘 조건,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런 자질과 요건에 충족되어 있다는 관점이 검증된 어떤 그룹의 계열의 그런 어떤 단위의 인력들은 아주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하지 못한 어떤 관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수문거림이 아니고 잠재력이 아니고, 왜? 그런 어떤 인정되고 있는 어떤 부분은 잠재력을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현재 어떤 상태의 능력. 그래서 이제 경력과 역량을 점검하게 된다. 역량을 점검한다. 사회적으로 또 공인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열 그룹은 역량이 미흡하더라도 말씀드렸던 대로 충분히 충족해 줄 수 있는 스스로 개발해가는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역량이 미흡하더라도 확보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인력들은 경력과 역량을 갖추어야만 적절한 인적 자원으로 분류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역량이 검증됐다는 어떤 형태는 검증 누가 하느냐? 물론 이제 면접, 이제 채용기업에서 면접 담당이라든지 채용기업에서 검증을 하죠. 그리고 그 어떤 검증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 내가 취업하는 분야에 적정 수준 이상 직무 수행 요건을,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과 행동 등의 어떤 태도, 가치관이 적절해야 모집한다, 이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경력직들은 이미 지식과 능력과 경험이 있고 할당된 업무를 바로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 이제 선호하죠. 그 다음에 인턴 과정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체험해봤던 사람. 이제 물론 인턴만 하고 나머지 기본 또 능력이 미흡하다,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떤 역량의 수준을 갖추고 인턴 경험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용이하니까, 유리하니까, 업무 빨리 적응할, 상 판단도 빠르고 업무를 빨리 적응하니까 그런 인력을 채용하고자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경력을 쌓든 인턴으로서 그런 실무적인 어떤 감각을 익히든 선행적으로 이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죠. 역량을 갖추고 그 부분도 충족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능력과 미래의 잠재력. 현재 능력이 좀 미흡하더라도 적응능력과 잠재력이 뛰어난 인력은 채용된다, 선호한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 판단했던 관점은 기업의 미래 잠재의 성장성을 검토해가면서 이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역량이, 현재 역량이 전체 역량이냐, 나머지 이제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역량이 있느냐,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검토가 돼야 되겠죠. 뭐 잠깐 이제 다른 어떤 사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엔지니어로만 이제 한 8년 정도, 금속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엔지니어만 이제 8년 정도. 그러면 엔지니어는 기술 어떤 관리 관점, 생산 일정 관리 관점, 품질 관리 관점, 그래서 레포트를 많이 쓸 그런 어떤 계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다른 어떤 기업에 엔지니어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 경영기획실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은 어떤 사업 중장기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생성해야 됩니다. 또 기업의 경영 어떤 시스템 현황들 이제 분석, 보고서, 그지 뭐 보고서 어떤 작업, 계획서 작업, 기획서 작업, 업무 어떤 역할이 한 60% 이상 됩니다. 물론 현황의 어떤 분석이나 뭐 조정이나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일반 관리 중심의 역할을 하다가, 개발 중심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보고서 작성 중심의 역할 비중이 높은 어떤 업무를 분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제가 그런 어떤 포용력이나 구성 능력이나 기획적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의식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내재되어 있다가 이렇게 도출되는 거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기획 능력, 보고서 또 작성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계기로 인해 가지고 제가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동기를 찾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컨설턴트로서 역할이 왜 보고서도 쓰고 기획적인 어떤 연구 모델도 또 프로세스도 관리를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역할 감히 하겠다는 엄두를 못 냈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재 가지고 있는, 저는 생산 기술 관리할 때는 그 기술적인 어프로치 하는 능력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업무 부서가 전환되고 나서 그 능력보다는 이런 잠재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현재 능력과 미래 잠재 능력을 점검해서 역량 관리할 수 있는 패턴을 설정해야 된다. 저는 그 잠재력을, 기획적인 잠재력을 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걸 찾아내고 직업 분야가 변화된 과정,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종
직렬별 직무 역량 관리, 역량 관리는 자기 보통 이제 직종, 직렬, 뭐 다른 어떤 강좌에서 약간 코멘트를 해놨던 부분이 있는데, 직종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그룹, 그 분야에 대한 그룹. 우리나라 행정, 자치, 정부 단위 같으면 서울특별시든 광역시든 막 그런 어떤 형태, 또는 지도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이제 직종이라는 개념이고, 관리,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어떤 생산관리 전반에 대한 어떤 전체 영역이다 이거죠. 영업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이제 또 직렬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안에 영등포구다, 종로구다, 용산구다 이렇게 이제 구가 있는 부분이 이제 직렬. 영등포구는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용산구도 마찬가지고, 관리 직종 안에 또 이제 그런 어떤 그룹핑 되는 직렬이 있다. 그러면 구청과 같다. 그 하부기관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그 직렬 안에 팀이라는 팀은 이제 동입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또 용산구 이촌동, 그건 이제 어떤 팀이라는 조직 단위다. 그 이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직종 단위부터 직렬 팀으로 구성되는 기업도 있고, 또 한 800명, 1000명 된다. 그러면 직종까지 구분할 필요 없이 직렬, 그 다음에 팀,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어떤 분야별로 요구되는 역량의 요건이 다르다, 차이가 난다. 그걸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관리 직종, 그 이제 경영 기획 직렬, 뭐 경영 기획 같으면 재무 기획도, 경영 기획 직렬 안에는 경영 기획, 사업 기획, 재무 기획, 영업 기획 이런 유형이 하나의 어떤 또 경영 기획 직렬로 경영 관리다, 노무 관리, 총무 관리, 구매 관리, 자재 관리 이 부분도 이제 하나의 어떤 경영 관리 직렬로 해당되고, 또 이제 말씀드릴 때도 한 800명 된다. 그러면 저거는 관리 직렬, 생산 직렬 이렇게 되니까 직종이 직렬로 좀 변화되지니까 이제 경영기획 팀, 경영관리팀, 인사팀, 노무팀, 총무팀, 재무팀, 회계팀, 복리후생팀 이제 이렇게 팀 단위였던 형태로, 그 이제 기업 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구성이 된다.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 운영체계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야에 따라서 능력, 이거는 포괄적, 이 직종의, 이 직렬에 포괄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재무회계팀이다. 그럼 이제 산업동향 분석은 경영기획이다, 경영관리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입니다. 산업동향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해서 기업의 중장기 전략, 모델, 그 다음에 목표관리, 방향, 수준, 이걸 설정합니다. 그런데 인사, 재무 부분은 산업동향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영기획이다, 경영관리다. 이 부분이 한 70만큼 중요하면 인사다, 노무다. 이거는 한 40만큼 중요시 된다. 이거죠.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더라도 중요도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기획에서는 어떤 조정관리, 그 다음에 전략계획 수립,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한 80만큼 중요합니다. 경영관리는 전략이다, 경영 수립보다도 통제 조정, 성과 관리가 한 80만큼 필요한 겁니다. 똑같은 항목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분야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조직 단위든 직종 단위든 직렬 단위든 취업 방향을 설정하겠죠. 경력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그 요건에 맞는 내용, 이건 이제 포괄적인 내용이 됩니다. 포괄적인 내용인데 아마 유튜브에 조직별로 직무 역량 관리 내용에 확인을 하시면 조직별로 아주 디테일한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취업 관리, 인적 자원, 어떤 역량 관리, 큰 어떤 패턴을 제시해 주는 내용이니까 굉장히 함축된 의미로서 요약해서 이제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런 부분이 각각 다 필요하냐? 그 관점에서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나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유튜브 자료, 조직별 직무 역량 개발 자료에서 학습을 하시면 되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업무 몰입도다. 몰입도. 재무관리 몰입도. 한 6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경영기획, 경영관리 몰입도. 한 40만 원 되면 됩니다. 창의력, 경영기획, 경영관리, 경영기획, 창의력 한 80 필요합니다. 경영관리 60 필요합니다. 인사노무 40만 필요합니다. 재무회계 한 35만 필요합니다. 문제해결 능력, 재무회계 50, 인사관리 50, 경영기획 20, 그 다음에 경영관리 40, 지급윤리는 경영기획, 경영계획, 그진 한 60, 인사관리 한 35, 경영관리 한 30, 경영기획 25, 혁신성, 경영기획 60, 경영관리 50, 인사노무 한 35, 재무회계 35. 각각 전체 필요하되 이 항목에 따라서 이 분야별로 이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도 그런 어떤 편차가 발생된다. 그 내용 중심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분야, 경영기획이다, 경영관리다, 인사다, 복리후생이다, 영업이다, 뭐 생산이자 이런 어떤 분야다, 이런 분야다. 진로 방향이 딱 나오면 포괄적인 어떤 개념에 이해를 하시고 어디 조직별로 역량관리 유튜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디테일에 나온 한 강좌에, 한 조직 한 강좌에 한 25강좌 정도, 평균 한 30분, 35분, 25강좌 정도 구성되어 있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강좌에 한 30회차 정도. 한 조직, 영업기획이다. 그 다음에 시장관리다. 요 한 분야별로 한 30회차. 그 내용을 학습하시게 되면 훨씬 더 잘 이해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야별로 포괄적인 어떤 개념을, 방향성을 세분화된 어떤 개념으로 학습을 하시게 된다. 유튜브에 직무별 똑같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원을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또 활용하시면, 그 자료 활용하시면 아주 디테일한, 그거는 한 분야별로 세 강좌 한 20분씩 세 강좌, 그럼 한 60분 되죠. 20분씩 세 강좌로 구분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게 된다. 그 자료를 활용하셔야 된다. 이 자료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용역 보고서 결과에서 도출됐던 아주 압축된 엑기스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 한 분야별로 보통 3페이지씩, 4페이지씩 자료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전체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한 160페이지 이상이 구성된 자료를 한 페이지로 이렇게 압축했다. 그래서 나머지 분야도 똑같습니다. 기술 개발이다, 어떤 그 지문 능력 개발이나 R&D에 대한, 그 다음에 성과보다 더 원가 분석에 대한 공정 설계에 대한 능력이 기술 개발의 다른 분야보다 더 상대적으로 필요하고, 생산 관리는 어떤 실적 분석이라든지 성과 관리라든지 생산성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라든지 이 부분이 다른 어떤 항목보다 우선적으로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역량이다. 중요시되는 어떤 요건이다. 뭐 설비 어떤 관리다. 설비 관리는 원가 관리 부분하고 공정 부분하고 이 부분에 어떤 지식들, 나머지도 이제 부분적으로 한 20%, 30%는 다 필요하더라도 그 부분이 60%, 50% 이상의 어떤 필요로 하는 또 중요도로 분류되는 그런 어떤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어떤 항목들도 마찬가지 관점이다. 뭐 영업기획은 동향 분석, 전략, 계획 수립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이 50% 이상의 어떤 중요도 또 갖춰야 될 역량의 요건이다. 수준이다. 그러면 시장이다, 고객 관리다. 이 부분은 시장 구조, 점유율, 고객 관리 이 부분이 또 5, 60% 이상의 어떤 중요도가 필요로 하는 어떤 역량의 충족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야, 직종, 직렬, 어떤 팀별로 요구되는 수준의 어떤 차이가 난다. 나머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하나하나 뭐 포괄적인 내용이 되더라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이 한 페이지만 해도 한 15분, 20분 정도 소요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분야에 취업하고 싶다, 어떤 분야에 어떤 능력, 역할이 필요하다.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확인하신 이후에 다른 유튜버, 저희 이제 인력 개발에서 지원해주는
조직별 직무 역량 관리. 그런데 한 분야별로 3회차 강좌로 구성되어 있는 그 내용을 확인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인 역량을 학습하고 싶다. 그러면 이 교육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오셔서 학습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 유튜브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그는 3회차는 조직별 3회차는 그는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서 운영되는 25회차 한 분야별로 25회차 정도 뭐 분야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회차는 있습니다. 그거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역량이 필요한 어떤 관점이고 기본 개념은 조직별로 유튜브에서 확인하시고 총괄적인 개념, 이런 분야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겠구나 하는 내용은 이 자료에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채용 인력, 결국 이제 인적 자원으로 육성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표 방향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또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자세,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기업 성장과 더불어 자기 삶의 패턴도 매칭시켜서 더불어 소위 말해서 공생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목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그 부분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높다. 성취도가 높다. 그러나 전혀 기업에서도 역할과 자기 어떤 목표 추진, 인생의 어떤 목표 방향을, 비전을 전혀 다른 분야 해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일치돼야 된다.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치되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으로. 기업에서 전체 어떤 100% 구성 인력 중에서 10,00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100% 어떤 구성 인력에서 38% 기업마다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평균치를 말하는 겁니다. 38%가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분류가 돼가 경력 개발이나 역량 관리, 어떤 타겟으로 미래 인적 자원으로 육성 개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42% 정도는 기본적으로 경력 개발은 교육훈련은 지원해 주더라도 목표 인재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담당 분야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적절한 기업에 요구하는 업무 성과가 실행될 수 있도록 기본 관리, 이거는 기본 관리죠. 기본 관리고, 이거는 자원 관리고, 인적 자원 관리고, 이거는 기본 관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에서 일부 어떤 기업은 그전 한 32% 됩니다. 20%에서 32%. 이제 38% 여기도 이제 일부 기업은 20%에서 한 44, 5% 어떤 수준의 이런 분포도 있습니다. 평균 어떤 기준점. 기준점을 잡으면 그렇다. 그러면 20% 정도는 기업에서 썩 달가워하지 않는 인력입니다.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인력입니다. 그런 어떤 분포도 또 20%. 왜? 목표성이라든지 업무 역량 개발 의지라든지 성과 관리 실행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의식적인 변화도 필요하고 능력적인 향상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근데 이거는 그진 자기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자포자기하는 어떤 그런, 물론 개인이 자포자기하는 형태는 아니죠. 아니더라도 기업에서 특별히 애정을 갖고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도 관리를 하더라도 교육청에 가서 꾹꾹 졸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시간보다 업무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업무 성과 100% 낫지 않았더라도 50%가 실행되더라도 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장에 교육을 시행하는데 꾹꾹 졸고 있고 전혀 관심이 없다. 그건 기회를 줘도 기회를 잡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치하다시피 하는 인도.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인력 중에 다소가, 물론 이런 인력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도 74% 정도가 회사를 이직하고 싶다. 항상 고민스럽다. 근데 또 한 42, 3%는 상시적으로 사직서를 써두고 언제 제출할까 그 타임만. 근데 그 타임이 1년을 경과하는 경우도 있고 3년을 경과하는 것도 있고 망설이다가 정년퇴직하는 그런 어떤 형태도 있더라도
개인적인 조직에 대한 애착심, 또 인적 자원으로서 어떤 성장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관점에서 74% 정도는 이직할 잠재력이 있다. 42%는 이력서까지 사익서까지 써뒀다. 뭐 이런 어떤 포지션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적 자원 육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채용할 때부터 역량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됐다. 이렇게 하는 채용 기준들이 변화되어지고, 채용 그런 어떤 관점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 잠재력 있는 사람 채용해서만 우리 기업에 우수한 인력으로 육성시켜야 되겠다. 그럼 방향성이 확립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인적 자원 육성, 결국 이제 입사한 이후에 조직에 잘 적응하고 자기 스스로 직업 생활을 보람있게 느끼면서 전문가로 성장해 가는 인재, 그게 최상이죠. 기업에서 리더를 해주는 경우도 동반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리더 해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해가는 그런 어떤 인재, 가치 개념을 가진 사람, 그게 최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능력과 동기가 활성화되고 조직 몰입도, 이 부분은 취업할 때, 특히 이제 면접할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입사가 됐다.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그 기업에서 38% 안에 들어가는 어떤 우수한 인재상으로 분류되어지는 그 조건이다, 충족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도 있어야,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동기도 있어야 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가치 개념도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는 역할들이 능력과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역할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순응할 수 있는, 어떤 일은 습관이 됐던 일은 잘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새로운 일은 기피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빠른 산업 어떤 패러다임에, 또 기업의 어떤 사업 모델도 굉장히 다양하게, 전략도 아주 다차원적으로 실행되는 부분에 쉽게 부응해 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전략과 목표를 이해하고 성과 지향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자기 일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일에는 참 충실한데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가족이 아니죠. 그냥 아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형태죠. 가족이라는 것은 자기 일과 가족들 전체에 대해서 동일한 개념으로 서로 협력 지원해 줘야 된다. 그 이제 가족도 사회 조직의 가장 기초 단위거든요. 물론 기본의 조직 어떤 구성 요건은 나라는 개인, 조직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가족, 1차적으로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조직이죠. 그 다음에 나라는 관점, 가족이라는 관점, 가정이라는 관점, 그 다음에 사회라는 관점. 이 사회라는 관점에 이제 기업도 있고, 뭐 공공기관도 있고, 어떤 단체도 있고, 여러 어떤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태가 국가라는 형태로 확장되지죠. 그래서 나에서부터 가족, 나도 없고 가족이 없으면 사회라는 그 구성 단위, 왜 가족 단위, 나라는 존재, 그 형태가 사회라는 틀 속에서 조직이라는 구성 요건이 되어지는데, 이 단위가 소멸돼 버리면 이 단위도 붕괴돼 버리죠. 그럼 국가라는 관점도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은 나라는 관점에서,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거기 나가 제일 1차 조직, 그리고 혼천대 조직. 그 이제 기본적으로 조직은 한 3사람 이상이 돼야 조직적인 기본 패턴이 되더라도, 그러면 가정은 조직적인 관점이 되죠. 그러나 나라는 왜? 그건 구성 요건으로서, 요건도 출발점이니까 아무리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더라도 조그마한 씨앗에서 씨앗이 움트고 성장해서 꽃도 피우고 열매가 맺고 이래서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하고 같은 어떤 형태다. 그래서 나라는 관점, 가족, 사회, 국가라는 어떤 관점으로, 그러면 나라, 자기 어떤 역할, 전체 어떤 부분적인 패턴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기업 전체적인 패턴, 사회 전체적인 기능을, 국가적인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건 타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 부분이 1차적인 조건이고, 두 번째 어떤 조건이 세 번째 조건. 근데 이제 전체적인 조건, 이 조건을 알고 이 역할을 하고 이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 역할의 조건과
역량의 어떤 조건, 역량의 조건은 1순위, 2순위, 3순위고 역할의 조건은 전체를 알고 거기에 맞는 생산적인 역할을 하고 그 역할에 필요한 능력을 최적화시킨다. 그 다음에 능력이 최적화돼야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침과 목표에 기여가 되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가 역할적인 관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어떤 학습적인 관점하고 약간은 어떤 순서가 이제 차이가 나더라도 어쨌든 그 어떤 두 가지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교육 프로그램은 효상인력개발연구원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이 홈페이지에 HSOJT에 들어가게 되면 직무역량개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